반갑습니다. 은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결혼 준비 영상 파트 2를 가지고 왔는데요. 파트 1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됐다고 해주셔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영상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혼식을 중심으로 이전의 과정,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제 남편의 성격이 다르듯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계시는 가족분들이나 뭐 친지분들의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제 말이 정답이다 요거는 아니지만 저 사람들은 저런 문제점이 있었고 저런 생각을 했고 저렇게 헤쳐나갔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결혼식을 하겠다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있죠. 상견례 했어?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오랫동안 동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며느리처럼 부모님 집에도 왕래를 많이 했고 제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왕래를 많이 했어가지고 당연히 결혼을 하는 거고 상견례는 뭐 천천히 급하지 않으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결혼식을 굉장히 저렴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허례허식을 다 뺄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 힘주자라고 하면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효자, 효녀도 아닌 것들이 또 그럴 때 이렇게 또 효심 발동이 돼가지고 상견례를 호텔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원픽으로 생각했던 호텔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른 데 좀 알아볼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알아봤었는데 잠실에 이제 롯데 시그니엘 호텔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 그 잠실을 가면 주차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롯데월드나 뭐 이렇게 갈 때 어른들은 따로 오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명동에 롯데호텔이 있잖아요. 또 명동 같은 경우에도 저조차도 명동에 가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 막 정신없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민을 할 바엔 원픽으로 가자 해서 제가 처음부터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신라호텔 라연을 예약했습니다. 런치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거기에 저희가 룸을 빌렸어요. 이렇게 식당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끝에 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룸에서 많이들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를. 그래서 룸 차지까지 해서 6명이 식사를 해서 127만 원 정도 지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라호텔이니까 서비스 뭐 말할 것도 없죠. 주차를 하고 이제 나오면 바로 앞에 카니발로 이렇게 리무진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언덕 하나만 올라가면 바로 이제 신라호텔인데도 그 조금의 거리를 또 데려다 주시고 호텔에서 주차장까지 또 데려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돈 많이 벌어야겠다. 여기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나도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역시 호텔과 비행기는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제가 입이 아직은 조금 이제 서민이어가지고 이 파인다이닝에 대해서 크게 깊은 이해도는 없어요. 근데 라연 한식 위주로 또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파인다이닝을 많이 즐겨보지 못하신 분들도 3, 4만 한식이네 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룸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룸이 생각보다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하면 너무 추천할 만하고 그때 당시에 계산을 할 때는 손이 후덜후덜 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계산을 했는데 파인다이닝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호텔에서 룸도 빌려가지고 6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127만 원? 인생에 한 번쯤 정말 중요한 날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아니야 진짜 너무 비싸 또 이렇게 사람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랑 저희 엄마 제 동생은 제 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 시부모님은 이제 남편이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쪽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각자 이렇게 출발을 해서 만난 거죠. 요즘에 또 동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상견례 날만큼은 각자 집에서 출발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양가 선물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미 식사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코스 요리잖아요. 다이닝이니까 물론 식사 시간이 너무 길어.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막 대화를 하다가 정막이 쓱 찾아오면 오셔가지고 눈치껏 식사 바꿔주시고 중간중간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식사를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줬다. 좀 윤활유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파인다이닝이 아니더라도
요리보다도 코스 요리로 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상견례 같은 경우에는 꼭 상견례는 코스 요리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식당 예약하시는데 참고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또 그게 있어요. 상견례 때 무슨 얘기를 하냐. 물론 모두가 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어머님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아들을 보내고 딸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또 달라요. 그래서 장난으로 던진 말에도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약간 이렇게 놀라시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질문이나 뭐 우리 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를 잘 못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님한테 구태여? 우리 애가 청소를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시를 들어서 한 거고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요리를 진짜 잘해요. 저희 엄마는 이제 또 우리 은세가 요리를 너무 잘하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어머 뭐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가워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뭐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 상견례에선 좀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서로가 약간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선물을 안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신라호텔이라는 5성급 호텔을 가다 보니 어른들이 옷을 입으실 때 좀 고민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5만 원 정도 되는 선에서 아버님은 양복을 사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끝났고 어머님은 저희가 원피스 한 벌 사서 보내드렸고 저희 엄마는 또 저희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디건 한 벌을 이렇게 사서 보내드렸어요. 이것도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선물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옷 한 벌씩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상견례가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 친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막 엄청 어리지도 않아요. 또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아직도 약간 시골에는 암묵적으로 친척들한테 와서 인사드리고 이런 문화가 사실 좀 남아있기는 한 부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와서 인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옛날 일이지 무슨 와서 인사를 해 결혼식 때 보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각자의 생각이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저도 친척분들 다 만나고 인사를 드리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전국 팔도 유랑단처럼 철원부터 해남까지 쭉 유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가 사실 현대인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는 그냥 결혼식 때 오시면 인사를 드리자 정리를 하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친척 어른들한테 다 말씀드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친척분들에 대한 정리를 싹 해주시기로 하고 카톡 친구에서 초대합니다 라고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얼굴을 모르는 친척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막 냅다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것도 서로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골에서 도시로 결혼식을 오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대절을 했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냥 결혼식을 한 번 더 한다는 개념으로 식당을 크게 하나 빌려가지고 피로연이라는 것을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미니 결혼식 같은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결혼하는구나. 많이 컸다 얘. 내가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하고 축하한다. 잘 살아라. 그런 자리인데 이제 저는 엄마 아빠 이혼을 하셔. 너무 딥하게 가나? 좀 약간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아빠 쪽 친척들은 오실 일이 거의 없고 저희 엄마 쪽 친척이나 친구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대부분 엄마 친구분들이 감사하게도 제 결혼식에 다 와주셨고 피로연을 처음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 친구들 다 나이도 젊고 하니까 그냥 다 결혼식에 가자 해서 저희는 차대절을 해서 온 거거든요. 50명 탈 수 있는 리무진을 빌렸는데 거의 다 찼어요. 그랬기 때문에 피로연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피로연 했으면 아무도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제 결혼식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신랑 예복, 저희 아버님 예복, 제 동생 옷, 한복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어머님들 한복 같은 경우에는 상견례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요. 한복을 입어보러. 제가 좀 이거는 잘못 생각을 한 게 한 샵에서 빌린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통일감 있게 한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어요. 어머님이랑 저희 엄마랑 같이 갔을 때 그 두 분의 니즈를 그 자리에서 맞춰서 그 자리에서 똑같은 한복을 고를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따로 갈 걸 모르겠어요.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신부
그리고 2명이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한복집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 안에서 진행하는 한복이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동생도 그렇고 어찌 보면 제 결혼식이지만 그들도 인생의 처음이고 왜냐면 저희 다 개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식장 안에서 진행을 하는 곳들도 꽤 괜찮은 곳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부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가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어요. 일단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동생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다 뜬 거예요. 물론 제 동생이 메이크업이 잘 받는 피부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돈을 주고 메이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깨끗하고 깔끔한 피부 표현은 다들 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각질이 막 다 뜨고 그리고 동생이 피부 예민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 얼굴을 만진 손으로 와서 메이크업을 막 해주시고 동생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늦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콜타임이 언젠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9시 반인가 그랬었거든요. 제 동생이랑 엄마가 10분, 15분 정도 빨리 갔단 말이에요. 동생이랑 엄마가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앞타임 분들이 다른 매장에서 한복을 하셨는데 피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생하고 엄마한테 나가 계셔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엄마는 날씨가 추운데 저도 없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이제 제 시간에 올라가셨대요. 그랬는데도 앞쪽에서 끝나지 않아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된 거예요. 싹 딜레이가 되니까 저희 엄마, 저희 동생 그리고 어머님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그날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거가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화장하다가 중간에 저한테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보내셨는데 다 뜬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제가 너무 후회가 되는 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을 했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샵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 전체적인 그런 웨딩 산업에서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혼주기 거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샵만 그런지 다른 샵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2개에 38,000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는데 빌렸으면 대여료가 인당 2만 원이에요. 그럼 4만 원이잖아요. 좀 그런 것들도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났던 사건이 한 가지 터집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복집에서 짐을 다 이제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한복을 갈아입고 저희가 반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식이 끝나고 신발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자동차 3번 뒤지고 그 한복 가방 있잖아요. 짐 담아주는 가방 위에를 다 눌러보고 밟아보고 했어요. 근데 신발이 이만하지 않잖아요? 보통 요만한 게 2개가 들어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 한복집에 전화를 해봤는데 전혀 없대요. CCTV를 봐주실 수 있냐? 라고 했더니 그 부분 CCTV가 녹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옷을 챙기는 것까지는 녹화가 됐는데 어머님의 신발을 챙기는 장면은 녹화가 되지 않았대요. 에? 오케이,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다시 또 내려와서 저희 아버님 차를 다 뒤지고 진짜 사람 5명이 붙어서 가방, 뭐 신발, 신발장, 캐비넷 다 뒤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추운 날, 눈 오는 날 맨발로 집에 가셨거든요. 이제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복을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메이크업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그리고 왜 아침에 기다리게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죄송하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알겠다. 신발 혹시라도 나오면 연락 주셔라 하고 이제 제가 나와서 차를 딱 타고 벨트를 딱 매는 순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신부님, 어머니 신발 찾았어요. 어머님 속바지 안에 있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속바지를 입고 신발을 찾았는데 어떻게 신발이 속바지 안에 있어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대박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속바지에서 신발을 꺼내는 장면에 대한 CCTV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얼굴 붉히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긴 했는데요. 말씀은 죄송하시다고 하시지만 제가 느꼈던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 고객 탓을 하는 게 기분이 나빴고 신랑이 저 대신 신발 찾으러 갔는데 신랑 보자마자 속치마가 더럽다느니 어머님 서비스 해드렸는데 아쉽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꼬장꼬장 CCTV 한 번 더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는 장면이 없었지만 꺼내는 장면은 찍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그 부분도 어쩌죠? 안 찍혔네요. 네? 분노는 살짝 접어두었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 왜 결혼을 하면서 다들 황당한 경험 한 번씩은 하잖아요. 저도 결혼식 날 겪었던 황당한 경험 여러분들하고 싹
공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저희 신랑 예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맞춤 정장을 하지 않았고 기성복을 구매를 했어요. 기성복 같은 경우에는 다 만들어진 걸 내 눈으로 보고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진짜 편하다고 느꼈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키가 180에 몸무게는 84 정도 되고 사람마다 이제 본인 체형에 약간의 컴플렉스는 있잖아요. 물론 제 남편도 배낭 이슈가 살짝 있기는 했지만 웬만하면은 기성복 다 입을 수 있는 체형이라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요즘 보면은 정장은 많이 안 입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을 일이 없거든요. 진짜 애기 돌잔치? 애기도 없지만 아울렛도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이게 세트로 싹 하면은 뭐 한 60 넘고 70돈 다 되고 생각보다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찾아봐서 저희가 진짜 괜찮은 곳을 한 곳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메모하세요. 완전 핵꿀팁입니다. 기흥 패션 웨어 하우스인데요. 저도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갔더니 진짜 그냥 창고형 매장이에요. 정장이 여기서 저기까지 쫙 걸려있는데 원단도 너무 좋고 당장 그냥 백화점 가서 팔아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괜찮은 그런 정장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포버튼 자켓 그리고 세트 바지 이렇게 한 세트 구매를 하고 웨딩 촬영을 할 때 컬러 수트 빌리는 것도 30, 4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흥 패션 웨어하우스에서 고르는 게 빌리는 것보다 사는 게 싼 거예요. 총 정장 2벌을 구매를 해가지고 65만 원에 개이득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바지는 다리가 조금 짧음 이슈로 인해서 살짝 줄였지만 위에 품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냥 그 기흥 패션 웨어 하우스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거 그대로 입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편분들 여기 한번 가보셔서 입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셔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간 도톰한 게 있고 좀 소재가 더 좋아가지고 이게 얇은 그런 소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속이 다 비쳐. 그래서 러닝을 입게 되면 또 그 러닝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빤빤한 소재로 돼가지고 안이 아예 안 비치는 실크 말고 그걸로 구매를 하시고 제가 레노마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는데 3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셔츠를 안 입기 때문에 5월달 웨딩 촬영 때 한 번 입고 그리고 본식 때 이렇게 한 번 입었고요. 한 번 입고 나서 그냥 드라이 클리닝 해놓고 본식 때 딱 입으니까 그냥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장을 또 자주 입으시거나 한 5회 이상 입었다 하시는 분들은 좀 깔끔하고 예쁘게 입고 싶으시다 하시면 본식용 셔츠를 한 개 더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넥타이는 이제 이모님이 빌려주시는 기본 넥타이 했고요. 그리고 웨딩 촬영 때도 저희 남편이 흰색 수트를 입었는데 은은하게 녹색빛이 들어있는 흰색 셔츠였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님이 딱 남편 옷을 딱 보더니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시고 녹색 타이를 딱 걸어주셨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혹시 본식 때도 빌릴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모님들 개인 소장이라서 똑같은 이모님이 오시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쿠팡에서 비슷한 거 9,000원인가 5,000원인가 주고 구매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부는 가성비를 할 수 없었지만 신랑은 가성비가 되었다. 그런 날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또 이제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흥 웨어하우스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자아울렛에 가서 구매를 하셨는데 캠브리지라는 예복 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막 꼬셔요. 손주 양복인데 뭐 좋은 거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스타벅스에 갔다 온 새에 저희 아버님이 이태리산을 입고 계신 거예요. 이태리산? 얼만데요? 했더니 120 얼마라는 거예요. 아울렛인데 혹시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한 건 없나요? 이랬더니 국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이가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햇빛에 나가거나 조명에 반사되면 빛깔이 좀 다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입어볼게요. 해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태리산에서 국산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해서 입으셨는데 뭐가 달라? 약간 이렇게 들더라고요. 생각이. 이제 저희 아버님 정장은 국산으로다가 이제 해가지고 셔츠까지 구매해서 68만 원 정도, 70만 원 좀 안 되는 돈으로 구매를 해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남았죠? 바로 이제 자매, 또 남매. 옷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다 옷을 사준다고 하길래 동생들이나 언니들 뭐 옷을 사준다고 하길래 저도 동생 옷을 사줬는데 옷에 대한 버짓이 있었어요. 저는 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좀 괜찮은 옷을 사주려고 하다 보니까 30만 원이 그냥 넘는 거예요. 치마가 한 26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자켓이 한 10만 원, 벌써 30만 원 넘잖아요. 난 이제 더 이상 못 사준다. 이제 그랬죠. 근데 사실 3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24살 때 20 얼마짜리 그런 치마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구경도
못했어요. 그 정도면 언니 잘 만나가지고 얻어 입은 줄 알아야지. 동생 옷까지 해가지고 상견례용 각각 15짜리에서 30 들었죠. 아버님은 거의 한 70돈 다 들었으니까 옷만 130, 40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헤매는 따로기 때문에 헤매까지 한다고 하면은 추가 100만 원 정도 더 들거든요. 그래서 한 250, 240 정도 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단은 저희가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혼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동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싸요. 뭐 저렇게 하면 꿀팁이에요. 이렇게 할 게 마땅히 없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집을 한번 꾸며봤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보통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가로 하시는 분들 너무 좋겠지만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살이를 많이 해본 자로서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도로만 좀 추천을 드려보자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분량 조절 실패 이슈로 인하여 오늘 영상을 편집을 다 하게 되면 영상이 한 2시간짜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어지는 꿀팁 영상은 2-1편으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식 관련한 3탄 영상도 곧 준비 중이니 만관부.